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9월에 들어서 모바일 및 IT 쪽에서 새로운 소식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도 같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신 블리핑 컴퓨터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사이버 범죄와 보안에 있어 문제가 되는 GPU 메모리를 이용한 신규 악성 코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로 감지가 불가능해서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확인된 그래픽카드로는 다음과 같으며 외신에서는 다른 그래픽카드에서도 해당 악성 코드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오픈CL 2.0을 사용한다고 하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VX 언더그라운드 연구원들은 해당 악성 코드와 관련하여 GPU 메모리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실행되는 내용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어서 차후엔 이에 대한 백신 개발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전반적인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다시 상승한다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해당 내용은 3D 센터에서 최근 시장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로 일전 7, 8월 초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내용과 달리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나와 사이트를 이용해 RTX 3060 가격을 보니 확실히 가격이 점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도 해외지만 국내에는 용팔이들이 또 어떠한 핑계들을 앞세워 담합하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지 참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최근 루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RTX 3060, 3060 Ti의 공급량에 있어서도 당분간 부족할 예정이며 TSMC에선 전반적인 반도체 및 웨이퍼의 가격 인상을 예고한 만큼 가격 정상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 온라인 쇼핑샵 일부 가격이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가격에는 i9 12900K부터 i5 12600KF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일 가격이 높은 i9 12900K 기준 세금 포함 평균가로는 710유로로 하나 약 97만원이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평균가로는 587유로로 하나 약 8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i7 12700K 등을 봐도 전반적인 CPU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유출이라 실제 공식 출시가와는 다를 수 있지만 반도체 부족과 반도체 및 웨이퍼 가격 상승을 생각하면 CPU 가격도 인상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참고로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의 출시 시기는 다가오는 2021년 10월 27일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차세대 아키텍처와 10나노미터 공정 적용 및 빅 플러스 리틀 코어의 조합의 인텔 최초의 DDR5 메모리 지원 CPU가 될 예정입니다. 글쎄, 새 컴퓨터를 맞출 수 있을까요?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2022년에는 DDR5가 DDR4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DR5 메모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은 12세대 CPU를 내년 1분기 중 출시함에 따라 DDR5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내년 전체 D램 시장에서 DDR5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예상되지만 2024년에는 4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학회에서 8단 TSV 기술이 적용된 512GB DDR5 메모리 기술을 공개하였고 내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512GB DDR5는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대 7200Mbps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DDR4 대비 성능은 1.4배, 속도는 2.2배, 용량은 2배 향상되고 소비 전력은 8% 줄었다고 합니다. 계속 가격 상승 이야기만 다뤘는데 이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FE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1000만대 중반에서 1000만대 초반으로 낮춰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 S21 FE를 상반기 양산을 시작해 8월까지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4개월이 지연되었고 이달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팁스터 존 프로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직 소식통에게서 공식 발표 날짜에 대해 듣지는 못했지만 갤럭시 S21 FE는 10월 20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29일 금요일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1 FE는 그라파이트, 화이트, 올리브 그린, 라벤더 등 색상을 제공하고 128GB, 256GB 용량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 합니다. 다만 정식 출시되더라도 공급이 제대로 될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OIS가 널리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보급형 갤럭시 A 라인업에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인 OIS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플래그십 이상의 스마트폰에만 OIS 기능을 적용했고 갤럭시 A72 5G, 갤럭시 A52 5G 등 일부 보급형 모델에만 OIS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모든 갤럭시 A 시리즈에 OIS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균 판매 가격 BOM은 약 3%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AP의 등장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요. 최근 벤치마크 웹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비보 V2102A 모델 번호를 가진 비보 스마트폰 프로토타입이 포착이 되었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스냅드래곤 898 칩셋으로 구동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42GHz 클럭의 새로운 코어텍스 X2 프라임 코어, 최대 2.17GHz 클럭의 코어텍스 A710 파워코어 3개, 최대 1.79GHz 클럭의 코어텍스 A510 효율코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898 칩셋은 삼성이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하며 차세대 아드레노 730 GPU와 최대 10G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스냅드래곤 X65 5G 모뎀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스냅드래곤 898 칩셋은 올 연말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샤오미 차세대 M12 시리즈에 최초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이 내년 초 출시할 갤럭시 S22 시리즈에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서 유출된 원UI 4.0 베타 버전의 새로운 충전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서 테스트되고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은 G99X0ZCU22ZUHI로 변경 로고에는 새로운 기능이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UI 일부가 수정이 되고 알림 섹션, 투명도 효과 및 향상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상된 애니메이션에는 영상과 같이 새로운 충전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삼성전자는 이달 중 갤럭시 S21 시리즈를 대상으로 원UI 4.0 베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 미국, 인도, 중국,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화폐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다시 그래픽카드를 이용한 채굴 이슈가 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비디아의 최신 암페어 아키텍처를 적용한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와 관련된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스펙을 보면 TDP 250W, 4480K 쿠다코어에 8GB HBM2E 메모리 및 1140MHz 베이스 클럭에
부스트 1410MHz라는 점도 확인되었으며 PCIe 인터페이스의 경우엔 기존 그래픽카드와는 다른 4개의 레인만 사용하게끔 설계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해당 레인수와 관련되어선 PCIe 인터페이스에서 물리적으로 레인수를 줄인 만큼 최고를 제외한 게이밍이나 워크로드와 같은 환경에 있어서 성능적 병목 현상을 물리적으로 걸어둔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성능 부분을 전한 외신 ETHC 알고리즘을 적용한 마이닝 테스트에 있어 164의 속도로 확인이 되었는데 더 낮은 250W라는 TDP에 더 빠른 채굴 성능을 가지는 만큼 새로운 채굴 그래픽카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외신에서는 CMP170HX 출시 시기를 2022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디오 카드와 여러 출시 전 정보를 유출 및 언급하는 그레이몬 5의 내용으로 AMD가 젠 3 플러스 아키텍처의 코드명 램브란트로 APU의 대량 양산을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젠 3 플러스 램브란트 APU의 첫 유출은 일전 AMD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로드맵에서 유출된 내용으로 TSMC 6nm 공정과 함께 DDR5 플랫폼을 공식 지원할 것이고 해당 램브란트 APU의 경우 내장 그래픽 코어가 변경될 예정인데 기존 배가 내장 그래픽 코어가 아닌 나이비 2 통합 그래픽이 지원됨에 따라 기존 APU 대비 보다 향상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출시 시기는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내년 상반기 DDR5 지원과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국 3C 강제 인증을 통과했다고 샘모바일이 전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중국 부품이 탑재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다행히도 이번 인증된 배터리 두 종을 보면 삼성 SDI가 제조한 배터리이고 갤럭시 S22 플러스는 4500mAh, 울트라는 5000mAh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과 용량을 비교하면 울트라는 동일하나 플러스는 300mAh 정도 줄었고 아직 갤럭시 S22 일반 모델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중 갤럭시 S22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갤럭시 S2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면서 일교차도 큰데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전해드린 소식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이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